공교롭게도 오늘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에서 온난화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재난도 아시아가 가장 심각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이 우리에게 더욱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공개 변론을 맞아 헌법재판소를 찾은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지아 희우 남매가 어머니 이동현 씨와 전철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를 가는 길입니다. 지아와 희우는 2022년 제기된 기후소송의 청구인입니다. 태어난 지 17개월 된 희우는 당시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태아 청구인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본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고. 전 세계 기후소송 최연소 청구인 희우. 헌법재판소에는 처음입니다. 희우가 직접 가장 어린 청구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내 첫 기후소송에 고등학생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석영 씨. 이제 성인이 된 김 씨는 4년이 지나서야 변론이 진행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실제로 이게 위헌 판결이다라고 판결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던 것도 있었고. 이른바 미래세대 중심의 기후소송 청구인들. 지금 당장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없다면 자신들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글쓰기 주제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기후변화 대응을 두고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UN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전 세계 기후소송은 모두 2,180건입니다. 2017년 884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기후소송들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선 처음 이뤄지는 이번 우리나라 기후소송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And we know that there is a big dialogue between courts in different countries who are also looking at similar cases. So they will be looking at what the Korean court decides to do, especially because it's the highest court in Korea. 얼마 전 유럽의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여성 노인 2,000명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몬테나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